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지역의 시내버스 택시 요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버스 요금이 최근에 300원 올라서 1,500원이 됐고요. 이 택시는 지난 2월입니다.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요, 기본 요금 1,000원짜리 택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올랐어요. 네.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임재 변호사가 이 영상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네.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앵커님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앵커님 계란 한 판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딱 답 나오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셨거든요. 네. 계란도 그렇고요. 우유도 그렇고요. 사실 국민들이 특히 뭐 집에 아이 있는 집이라면 항상 구비하게 되는 물품이거든요. 요즘 김밥 한 줄 1,000원이 옛말입니다. 저 얼마 전에 5,000원짜리 김밥 한 줄도 사 먹어본 적 있어요. 이게 사실 김밥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직접 계란 한 판 앵커님이 구매해보지 않으셨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마트 가서 같이 구매하긴 하는데 제가 결제를 안 해서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사안도요,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택시, 지하철, 버스 안 타고 대한민국에서 출근하고 일하러 다니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이동하게 되는 교통수단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서민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번에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인상이 한 번은 되면서 네. 그 1,000원과 혼돈하신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글로 배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서민 물가 글로 써라도 글로 배우셨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는 좀 맞추셨으면은 좀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딱 질문 받았을 때 계란 한 편 가격 모를 수 있는 것처럼요. 모든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 답변을 하셨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자, 뭐 어쨌든 뭐 한덕수 총리는요 본인이 뭐 착각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한덕수 총리 발언이 도마에 오른 사례가 좀 덜어 있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독도는 뭐 저번에 이제 또 국회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오염수 관련해서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김준일 대표 이게 한덕수 총리가 보통 이게 실수를 하고서 정정하는 경우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발언이. 뭐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이제 워낙 고령이세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식물 총리가 아니라 신문 총리라고 얘기를 한동안 했어요. 저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아요. 예, 신문에서 심지어는 신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도 헬리콥터 꼬리 부분이 파손된 거는 아직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물어보니까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국정을 지금 이끌어가기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총리 뭐 예전 교체설도 있었는데 야당의 이 국회 표결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조금 교체될 국정의 쇄신을 위해서도 좀 이제는 교체될 타이밍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이제 많이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이 대중교통 요금 질문으로 곤혹을 치른 분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 분들 좀 한번 모습 좀 볼까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숙 기자, 정몽준 전 의원 우리가 영상 봤는데 참 이 질문 나오면 항상 보이는 분이 정몽준 전 의원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요금 말고도 다른 걸로 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네, 이 버스비 70원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했던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 전당대회장에 나와서요, 지지자로부터 교통카드를 받았다라면서 친서민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네. 한나라당 동지들은 제게 따뜻했다. 이 작은 선물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게 문제 교통카드가 성인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이었습니다. 지지자가 줬다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건데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변창흠 당시 이제 장관 봤는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통정책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 정도면 요금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질문한 이수진 의원이나 김의구 의원도 본인은 준비해서 아는 거지 본인한테 물어보면 잘 모를걸요? 그럴 수도 있죠.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장관들이나 총리를 골탕 먹이는데 아주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장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주무부처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보고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서민물과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뭐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합니다. 그만큼 이 장관들이나 이게 되면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안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그 변동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열정도 필요하고 어떤 이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것만 다루다 보면 자잘한 것들은 잊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스타일 보면 본인이 제가 알기로 매일매일 관련된 것들을 매일 아침에 그 리뷰도 하고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관들이나 일정한 책임을 맡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쌀값 얼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은 보고받고 그걸 쭉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잘 모르죠. 그렇지만 또 그 분야에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그만큼 그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게 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택시 요금 얼마입니까? 잊을만 하면 이제 국회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이거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일부러 창피를 하고 왜 자꾸 그러냐 자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한번 언론에 나오니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 질문할 때 정말 저는 질문자도 유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항상 장관만 총리만 문제지만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촌철살인 질문하느냐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지금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장관한테 총리한테 지금 이거 매번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묻고 싶은 거 정말 제대로 된 거 질문한다고 그러면 될 텐데 저렇게 해서 또 관심을 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런 식의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하고 아깝죠. 5분이잖아요. 5분 그렇죠, 동안 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출 문제집이 있잖아요. 네, 역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맨날 나와요. 택시 요금 얼마냐? 그러면 그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관은 지금 시험 이쪽에 이제 테스트 받으러 오는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참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얘기했듯이 이 정도는 본인이 딱딱딱 답변해주면은 본인이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고 현안 파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치한 지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은 그거를 못하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정도 준비는 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1억 원 넘는 돈 주고 장관한테 지금 세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변호사 지금 기출 문제 얘기했지만 이제 또 선거철 다가오면 뭐 버스 타시는 분들, 시장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시장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시장 가서 기본적인 이 식재료들 얼마냐 이런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출문제 사실 모든 시험 볼 때 기출문제부터 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요. 모든 중요한 시험에서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기출문제 자꾸 반복해가지고 골탕 먹이신 이런 질문하기보다는요. 내실 있고 그래서 정책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좀 그런 질문도 함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치권이요. 서민의 삶 하나하나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요.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더 많이 좀 활짝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